마켓 리더에게 듣는다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이분 모시는 날이라서 그런지 이 관련 섹터 오늘 잘 갑니다. 재미있게 이야기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의 키맨 항공 섹터 맡고 계신 미래에셋증권의 류재현 이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이 잘 가더라고요. 네, 오늘의 상승 한마디로 정리해 주신다면요. 실적 기대감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상승은 실적 기대감이다. 많이 또 코멘트가 나와 있는 상황이긴 한데 두루두루 살펴보겠습니다. 주제부터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의 주제는요. 여름 성수기 앞두고 있습니다. 과연 항공주 주가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이를 확인하려면 이 글로벌 시장 흐름부터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나 싶은데 첫 번째로 여객 시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글로벌 여객 시황은 어떻습니까? 네, 2월까지 데이터가 좀 나온 상황이고요. 네. 꾸준한 회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체 이제 글로벌 시장은 팬데믹 이전에 를 100으로 봤을 때 91%까지 회복을 했다. 많이 회복했네요. 국내에서는 거의 이제 이미 그 팬데믹 이전으로 회복한 곳도 많고요. 네. 그다음에 국제선이 조금 모자랍니다. 한 78% 정도. 예, 그래서 지역별로 보면은 이제 유럽, 미주와 유럽의 영내는 19년 전을 다 회복한 상황이고 국제선 역시 북미, 유럽이 선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부진한 건 아무래도 아시아인데 그건 역시 중국이 좀 아무래도 팬데믹을 좀 늦게 벗어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한 60% 정도밖에 회복을 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북미, 유럽 쪽에서 회복이 잘 되고 있다라는 점이 또 저한테는 굉장히 놀라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해외여행 가려면 좀 아시아권으로 많이 가지 않습니까? 멀리 가는 사람 굉장히 많나 봐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한 건 아니고 글로벌 한 상황이고 우리나라 근데 재밌는 건 우리나라도 네. 나가는 분들 그 우리나라 인천공항 실적도 미주가 제일 좋아요. 저만 안 갑니까? 안 가는 게 아니라 사실 못 갑니다만 어떻게 물론 제가 지금 잘 나가네요. 말씀드리는 통계는 네. 이제 하와이, 괌 다 포함한 거긴 합니다만 그래도 97%까지 다 회복을 했다 볼 수도 있겠고요. 의외로 빠른 회복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남아, 네. 요즘 동남아 많이 가시고요. 이번에 여행 좀 가셨나요? 많이들 가시는 것 같은데. 저는 올해는 아직 한 번도 여행은 못 갔던 국내 여행을 많이 갔던 것 같아요. 강원도?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가 이제 기대가 되는 거겠죠. 한 번은 가겠다 이런 것들인데 사실 그 지난 겨울 12월, 네. 1월 해서 이제 방학 때 많이들 나가시는 분들이 계셨고 이제 방학이 아니라도 아이와 관계없는 싱글 그렇죠. 분들도 많이 나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가 좀 재미있는 상황인데 12월에 반짝이긴 했지만 19년 수준을 넘기도 했었습니다. 와. 아마 우리나라 주요 노선 중에 현재까지도 유일한 기록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것이 이제 올 초에 이제 LCC 네. 저비용 항공사 주가 반등의 기폭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개인적으로 저의 견해입니다만 저의 생각보다 더 많이 회복됐다는 느낌이 듭니다. 네, 실제로 이런 흐름이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좀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여객은 그래 잘 가고 있다. 근데 걱정되는 거는 화물이 아닐까 싶어요. 사실 화물 같은 경우에는 대한항공이 굉장히 또 잘해주면서 코로나 시대에 또 실적을 쫙 끌어당기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 시기가 끝나면서 꺾인 건 아닌가 우려감이 있어요. 네, 일단은 화물의 고점은 이미 재작년 12월 정도 그 운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이후로 계속 떨어졌는데 물동량이 아무래도 부족하죠. 항공 화물로는 어떤 걸 보통 나르냐면 IT 제품을 나른다고 네. 반도체라든지 아시다시피 반도체 수출이 부진하고 하다 보니까 이 영향 같이 받는 겁니다. 글로벌 경기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물동량이 떨어지는 가운데 올 1월이 상당히 극심하게 하락한 전년 동기 대비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행인 것은 1월 이후로 조금씩 하락폭은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바닥 신호를 한 번쯤 고려해 볼 만한 그런 시점도 왔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하락 자체가 작년 3월부터 나타났기 때문에 전년 동기 기준으로 저희가 데이터를 볼 때는 기저효과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아마도 올 상반기 2분기 정도에는 조금 회복하는 모습 기대를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 좋습니다. 바닥을 확인할 가능성을 좀 보여준 네네. 그런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기 때문에 뭐 2분기, 3분기 조금 더 화물에 대한 회복은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자, 봄 성수기 지나도 LCC의 상승이 이어질지도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LCC 가격이 지금 굉장히 항공권 가격이 높다고 해요. 이거에 대한 지속성 의문도 있는 상황인데 LCC 계속 잘 갈까요? 일단은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수기와 비수기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이다. 네. 아무리 이연 수요라고 저희 부르죠. 그냥 못 나가서 답답했던 분들, 맞아요. 많이 나갔던 것들이 그런 분들이 사실 2분기 바로 또 수요를 이겨 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면은 일단은 그 저희 단거리 수요 중 뭐 동남아라든지 이쪽은 특히 방학이 좀 중요해요. 예. 여름 방학. 네. 그러니까 봄 성수기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3월 이전을 얘기하는 건데요. 일단 첫 번째.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겨울 방학 성수기. 네. 그러니까 1분기 실적이 그래서 좋거든요. LCC들이. 근데 끝나고 나서는 아무래도 많이도 안 나가시니까 2분기는 좀 비수기입니다. 네. 예. 그 봄성수기라고 표현하는 게 조금 어폐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뭐 연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이제 많이들 나가신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전체적인 여객 수요는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런데 이제 LCC도 조금씩 공급을 늘리다 보니까 아마도 1분기 이 극심한 성수기에 비해서는 운임은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매우 촉각이 곤두서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가도 여기 같이 이제 연동이 되죠. 네. 일단 뭐 일본 노선이 좋았다. 근데 일본 노선이 작년 12월 이후로 좀 부진하니까 바로 저비용항공사도 상승폭을 조금 반납하기도 했던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2분기는 크게 기대는 하지 않지만 1분기에 비해서 얼마나 비수기 효과가 덜 할 것이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현재까지는 그래도 나쁘지는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LCC와 반대쪽에 있는 뭐 일종의 대형 항공사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뭐 대한항공, 아시아나 뭐 이런 업계는 언제쯤 좀 기지개를 켤 수 있을 것으로 보세요? 여객만 봤을 때는 네. 유사한 흐름이 예상이 돼요. 예,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주가 상당히 좋은데 맞아요. 미주는 저비용 항공사들이 잘 못 가지 가잖아요. 못하죠. 일부 항공사 제외하고는. 그렇기 때문에 그 수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게 대형 항공사인데 문제는 대형항공사의 어떤 주가 흐름이라든지 실적의 어떤 방향성은 화물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화물이 어쨌든 화물 경기가 둔화 국면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화물 바닥이 좀 신호가 좀 회복이 되어야 되고요. 아까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저비용 항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1분기, 3분기 그러니까 여객 수요죠. 네. 1분기에 많이들 가셨는데 그러면 여름 때 또 이제 여름 휴가 때 또 가셨던 분이 또 가실 것이냐 그런 것들 이미 갔으니까 이번엔 뭐 국내로 가겠다라든지 좀 그런 수요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이연 수요가 있을 때는 그런 기대를 하기 마련이에요. 이렇게 1분기 좋으면 3분기가 더 좋으니까 더 좋겠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안 됐을 경우에는 실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은 아직은 개인적으로는 경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좀 확인을 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LCC 이야기 나왔는데 LCC 하면은 사실 진에어가 요즘 핫해요. 뭐 실적 사상 최대 기대된다 이런 기사들 참 많이 나오고 있는데 또 진에어 하면 생각나는 게 LCC의 통합이라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대한항공, 아시아나 합병하면 그 이후에 또 관련된 이 기업사들이 하나로 또 통합될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고요. 언제쯤 추진될까요? 이걸로 또 기대되는 부분도 분명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실적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아마 상당히 시장 기대가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1분기 많이들 가셨기 때문에 이제 곧 실적 발표가 이제 다음 주부터 저비용항공사들 수차적으로 실적 발표할 텐데 아마도 시장이 환호할 만한 그런 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진에어도 그 흐름에 뭐 편승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근데 이제 그 진에어는 또 다른 스토리를 갖고 있죠. 말씀하셨듯이 장기적으로 통합도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어떤 통합, 먼저 이제 지분 인수를 먼저 하게 될 텐데 시점은 지금 알 수가 없어요. 네. 계속 지금 연기되고 있는데 뒤집어 말하면은 그만큼 빅 이벤트라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공정이나 이제 해외 이제 규제 당국에서 승인을 다 받기가 쉽지 않을 만큼 거대한 두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거대한 두 네. 회사가 통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만약에 그렇게만 된다 하면 먼저 이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를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순차적으로 진에어도 아시아나 계열사인 에어 서울이나 에어 부산과 같이 통합의 길을 걸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원래는 있을 수 없는 딜이다. 아, 그런데 코로나가 이런 딜을 가능하게 가능하게 했다.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딜만 된다 그러면 아마 우리나라 항공업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수 있는 큰 이벤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에어로 다시 돌아가시면은 네. 당장 LCC 1위 하면 제주항공인데요. 1위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네, 그 규모나 이런 것들을 전체로 그렇죠. 통합해 봤을 때 그리고 이 통합 진에어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라는 대형 항공사의 어떤 지원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 이 LCC 안에서도 큰 어떤 다이내믹스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중국 노동절 연휴의 이 목적지로 3위가 서울이 꼽히고 있어요. 이 부분도 저희가 좀 기대하고 주목해 볼 만한 요소 될까요? 이제 중국 분들이 이제 오신다 뭐 이런 네. 말씀이시죠. 일단은 첫 번째 큰 수혜는 아무래도 중국 항공사겠죠. 우리나라 보통 자국 항공사를 먼저 선호하기 마련이니까요. 하지만 국내 항공사 역시 공급을 늘리면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간접적인 수혜가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단지 중국 사람들이 많이 온다. 사실 뭐 면세점 주도 있고 뭐 다른 화장품주도 네. 있고요. 뭐 더 볼 주식이 많겠죠. 근데 항공에서는 더 중요한 거는 나가는 수요. 이제 제가 아웃바운드 수요라고 네, 표현하는데 맞아요. 내국인들이 얼마나 나가느냐. 그래서 1분기 때 많이 나가셨던 분들이 그 이상 하절기에 나갈 수 있느냐가 사실 주가나 실적상으로는 더 의미 있는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중국에서 지금 우리나라 들어오는 것보다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는 그 수요가 사실은 실적에 더 중요하다. 네, 저비용 항공사에는 특히 그렇습니다. 아, 저비용 항공사 입장에서는요. 제가 사실 처음 이야기해보는 것 같은데 과거 20대 초반에 항공사에서 근무했던 경험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때 이제 LCC였거든요. 네네. 저비용 항공사에 있으면은 특히 더 많이 중국 손님들이 탑니다. 네네. 특히 189석에 189명이 중국인인 경우도 정말 많았거든요. 네네. 도움이 안 됩니까? 저 느낌에는 분명히 도움이 되죠. 네. 근데 1차적인 수혜는 중국. 거기서 이제 모자라면 이제 우리나라로 올 수 있겠죠. 근데 아무래도 중국이 중국 항공사들이 네. 그 내국인한테 오퍼하는 가격이 무시 못하게 낮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요즘의 가격을 비교하면은 사실 아직 그 가격 경쟁력은 1차적인 선택은 중국 항공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인 입장에선 더 저렴하고 네네. 말도 더 잘 통하고. 그럼요. 예. 저희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많이 오는 것 같은데 그래도 실적상에서는 중국 항공사가 수혜를 많이 볼 것이다라는 전망. 네, 아무래도 나가는 수요와 들어오는 수요를 티켓값을 비교했을 때도 나가는 수요들 더 돈을 많이 내죠. 외항사가 좀 더 싸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그런 것처럼 나가는 수요가 1차적으로는 더 중요하다고 볼 좋습니다. 수 있겠습니다. 자, 올 여름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주제에도 나와 있다시피 좀 예약이 기록적으로 좀 폭발적으로 나올 것이라는 전망 나옵니다. 이때를 투자의 기회로 우리는 좀 잘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투자 전략 세워봐야 될까요? 한마디로 들으면은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저비용 항공사가 다 같이 갔다. 주가가 네. 이제는 좀 선별적인 투자 전략을 취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여객만 봤을 때는 지금 장거리가 되게 좋지만 장거리가 좋으니까 대형 항공사를 사자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화물의 영향력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만약에 주제가 여객만에 포커스되어 있다면은 저비용 항공사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될 필요가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사실 다 같이 가죠. 주가 뭐 어느 항공사가 먼저 실적 발표하면 얘네도 좋고 좋을 거야라는 네. 추측에 같이 가기도 할 겁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뭐 항공사의 실적 전망 때문에 같이 이제 주가가 움직이는 맞아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근데 이제 조금 더 길게 보면 장기적으로 누가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냐가 저희 그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이제,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고 여기에는 제가 좀 거창하게 네. 우리나라 항공사 한
장을 쓴다는 이벤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그 통합의 성사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 거기에 속한 항공사들을 조금 더 장기적으로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항공 관련주 가운데 탑픽을 좀 꼽아보고 싶습니다. 생각하시는 탑픽 종목은 어딜까요? 뭐 이 앞선 질문에서 답이 다 나왔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맞춰보겠습니다. 예. 대한항공. 네, 이제 대형항공사 중에서는 뭐 이제 거의 통합이니까 대형항공사 이제 사실 하나밖에 없어요. 대한항공은 이 합병이 아직 남아 있는 거지. 네네네. 이 거의 따놓은 당상이다 이런 표현해도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도 네. 하고 꼭 그게 아니라도 제가 대한항공 상당히 좋아하는 것은 이 운송업종, 특히 항공업종은 이 부침이 상당히 크죠. 언제 좋았냐 싶을 때 안 좋을 때도 있고. 근데 저점을 그래서 애널리스트 찾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좀 쉽게 맞추기도 쉽지 않은데 제가 이제 화물 저점이 곧 보인다라고 가정했을 때 대한항공에 한 번쯤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네. 저비용 항공사 중에서는 역시 통합의 관점, 경쟁력의 강화 측면에서 정답. 네, 지네요. 네, 뭐 너무 쉬운 답이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입니다. 결국은 이 경쟁력을 강화한다라는 의미는 뭐 수요는 계속 좋아질 것이고 거기에 대응해서 계속 기재를 확대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탄탄한 이제 모기업의 지원이라든지 꾸준한 맞아요. 현금 흐름의 창출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도 이 두 회사를 각각 섹터에서 탑픽으로 제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선별적인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어쨌든 하반기에는 적용이 된다라는 점 저희가 투자에 있어서 좀 기억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저희 미래에셋증권의 류재현 이사와 항공섹터 이야기 구체적으로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 다 전해드렸습니다. 알찬 소식으로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